네, 14쪽 할 차례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뭐 해가 없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자 라고 했었고, 오늘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뭐 했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아, 이게 모든 x에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었지? 모든 x에서 성립하려면 2차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2차식이 떠 있어야 돼. x축보다 로 푸는 거였었어. 기억날까? 근데 등호까지 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였었다. 됐니?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 쓰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었다.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자, 근데 오늘 지금 풀 문제는 어때요? 37번에 1번. 자, 식은 동일해요. 저식과 동일한데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얘들아.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저 범위에서,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얘들아. 근데 제한된 범위를 체크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 2차 함수에서 범위 체크할 때 항상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뭐야? 축, 그쵸? x 얼마? 민간의 축 얼마? 그래요. 절반의 부호반대, 그치? 자, 그러면 0부터 3이라는 거는 0은 한 요 정도, 3은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야, 맞지? 문제에서 바라는 건 노란색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야. 즉, 나머지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때야 되지?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하늘아 어때야 되지? 떠 있어야 되니까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왜 판별식이지 갑자기? 판별식으로 풀지 마세요. 제한된 범위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최대치수로 찾는 거야. 다시 얘가 x축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누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가요?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가장 작은 값은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냐? a 빼기 3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답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1번의 답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2번 때문이야, 얘들아. 자, 사실 판별식은 이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야. 다시 나중에 이거 한번 좀 이따 해봐. 이거 해보면 값 똑같이 나오거든. 꼭지점이 포함되는 범위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요, 사실은. 알겠지? 근데 2번 문제처럼 요번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0과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맞아? 얘도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나요? 모르네요. 체크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아래로 볼록 괜찮을까? 가운데 축 얼마니? 2분의 a 괜찮니? 0과 3 표기해야 돼, 얘들아. 0과 3 어때? 0은 어디 있어, 서영아? 왼쪽 오른쪽 축 기준. 축 기준 0과 3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너의 심정의 대답을 말로 해봐. 그치,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조건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될 거야. 3가지. 0, 3.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0과 3이 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0과 3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프가 요만큼들만 설치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는 케이스 나눠서 풀기가 너무 어때? 귀찮지? 근데 안 나눠서 풀어도 돼. 왜냐면 잘 생각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야. 꼭지점이랑은 X축의 위치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얘들아. 다시. 이 초록색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축은 한 요 정도에 있으면 되지 않나? 맞지? 마찬가지. 초록색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X축이 한 요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X축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때? 꼭지점, 즉 최소값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뭘로 푸는 문제야? 최대값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얘가 핑크색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겠지. 핑크색이 0보다 작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을 거라고. 마찬가지 핑크색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작다고. 됐나요? 그렇다면 얘들아 최대값이라는 거는 누구야? 0을 넣었을 때 아니면 3을 넣었을 때야. 무조건. 꼭지점은 절대 최대값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해가니? 즉 내가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봤지만 결론은 F0이 0보다 작다. 또는 F3이 0보다 작으면 다 성립해. 또는이라고 쓰기에 조금 애매하다. AND가 되겠지. 둘 다 0보다 작으면 돼요. 누가 최대값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둘 다 0보다 작으면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해 줄 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F0이 0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등호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C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무조건 최대값이 될 거니까 그냥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무조건 최대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을까? 그래서 겹치는 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얼마? 0과 3 사이가 나와요. 얘는 마3과 3 사이가 나오고 얘는 0과 3 사이가 나와서 겹치는 거 0과 3 사이가 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프로 풀어야 돼서. 아마 지난 시간에 마플 시너지에서 질문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 같이 푼 거 있을 거 우리 반이 아니구나. 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야만 좀 쉽게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데? 3 넣었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거야.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졌는데? 자, 38번을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도 너희는 축을 보통 아는 문제를 접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38번 한번 해보자. 네, 그렇지. 우빈아, 너무 쉽지 않냐? 우빈이 잘 푼 거 같은데? 우빈이한테 질문할 거 알겠죠? 자, 저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란대요. 자, 요 놈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우빈아, 축 얼마? 2분의 1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축인데 우리 말과 1은 왼쪽엔 살짝 멀고 1은 살짝 오른쪽. 그렇다면 이 노란색 부분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면 하늘아, 뭐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지? 최대값.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놈이 얼마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7 빼기 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나머진 다 0보다 작은 값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부등식 만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는 7 이상이다. 문제에서 뭐 최소값 물어봤을 것 같네요. 답은 7이다. 됐죠? 네, 39는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 듯 보이니 2번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민간아, 축 얼마? 1.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은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므로 얘 왼쪽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전체. 됐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떠 있으면 좋겠어. X축보다. 노란색만 보면 돼. 흰색은 무시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가장 작은 값이 마일을 넣었을 때의 값이겠죠. A. 마일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 됐니? 자, 요번엔 등호 없다. 얘도 0보다 커야 돼. 자,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크겠죠. 답은 A가 1보다 크답니다. 등호도 없어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갔어. 연립 2차 부등식 들어갑시다. 왜? 뭘 잘못했어? 바보. 아유, 혼잣말이에요. 오해하지 마. 알겠지? 40번. 얘들아, 연립이라는 거는 뭐 앞에서 연립 1차를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각각 구해서 겹치는 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조심할 거는 어떤 내용? 등호의 유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선 니네가 2차 부등식이 빠르게 계산이 돼야 돼. 첫 번째 식 보자마자 어때야 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값 물어보고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네. 너희 머릿속에 첫 번째 식은 이 그림이 바로 떠올라야 돼. 됐지? 머릿속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이니까 사이값 나오겠다. 두근에. 그럼 나는 근은 금방 찾잖아. 1이랑 4 사이 라고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 2차 부등식을.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때요? 두 번째 식은 아래로 볼록에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 근데 어때? 위쪽을 바라잖아. 0보다 큰 부분. 맞아? 그러면 두 근이 얼마랑 얼마니? 2랑 2분의 1 괜찮을까? 그래서 요게 2분의 1, 2가 바로 이것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베스트. 답은 해는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나 2보다 큰 쪽. 됐어? 여기까지는 최대한 암산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쓰실 때 겹치는 거는 웬만하면 수직선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뭐 실수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인 이 부분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답은 얼마? 2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2번. 자, 연립 1차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부등식은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정확하게 순서 맞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주어진 식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0보다 작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에 거는 민간아 사이값이냐 벌어지는 모양이냐? 해가? 얘는 오케이. 그게 바로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큰 쪽이니까 벌어지는 모양.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아래쪽 작은 쪽이니까 사이값. 요게 나와야 된다고. 해 모양이.
자, 그럼 요 놈은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해가 뭐뭐죠? 승은이 뭐뭐 나와? 이거 는영하면 해가? 그렇지. 그래서 작은 거보단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라고 벌어지는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서영아 해가 어떻게 되지? 두 번째 놈은? 요거? 내가 원했던 거 는영했을 때 해가 뭐뭐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사이값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거 찾는 건 숙제하실 때 계속 연습하시고요. 뭐 아마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거 체크해 보시면 위에랑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3과 등호가 있었니? 미안합니다. 등호가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등호 붙여주시면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41번 변형 문제 풀어볼게요. 네, 봅시다. 자, 뭐 위에 거 푸는 연습은 계속 사이값이냐 벌어지는 값이냐를 연습하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은 쪽 사이값 형태. 나는 두 근이 눈에 보이니까 사이값 잡아주시면 된다고. 됐죠? 는영했을 때 두 근. 얘도 아래로 볼록인데 요번엔 위쪽이니까 벌어지는 모양. 두 근이 뭐랑 뭐? 1이랑 마이너스 2 는영되는 값. 맞아? 그러면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로 하면 벌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말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거 겹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뭐가 겹칩니까?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가 겹치는 부분이야. 해가 동일하다며 얘를 풀었는데도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얘들아, 왼쪽의 식에서 오른쪽 식 되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 A가 뭐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뽑아낼 수 있고. 근데 그보다 그냥 부등식해의 경계값은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거의 해가 1과 2다. 됐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됐죠? A 얼마? 3, B는? 왜 그건 조용해? 마구 더해서 3번. 됐어요? 자, 오른쪽은 얘는 중요하니까 둘 다 합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식 얘들아 인수분해 된다. K 더하기 4랑 K 빼기 4 둘 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2K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고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위에 거는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아래쪽이니까 사이값 형태. 그치? 그래서 마3과 2 사이. 됐죠? 근데 아래식은 어때요? 벌어지는 모양이야. 주어진 식이 의미하는 게 아래로 볼록이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K 빼기 4고 하나는 K 플러스 4라는 말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어때야 돼? 벌어지는 모양. 0보다 크다 하니까 X가 K-4보다 작다 또는 X가 K 플러스 4보다 크다예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라는 말은 요 둘이 안 겹친다야. 안 겹침. 수직선을 그렸을 때. 됐어요?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있고 얘는 벌어지는 모양이잖아. 그치? 안 겹치려면 어때야 돼? 왼쪽으로 쭉 가는 놈, 오른쪽으로 쭉 가는 놈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어야만 두 개의 부등식이 겹치지 않아. 그래서 K-4가 마3보다 왼쪽, K 더하기 4가 2보다 오른쪽. 자, 항상 확실한 거 먼저. K-4가 마3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고 또는이 아니지. 미안.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k 플러스 4가 2보다 커야 돼요. 됐니?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다시 k-4가 만약에 얘랑 똑같아.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러면 마3 겹치는 거야 아니야? 안 겹쳐. 둘 다 마3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긴 등호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 k 더하기 4가 2랑 똑같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흰색이나 주황색 둘 다 2 없으니까 안 겹쳐. 즉 등호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라고. 괜찮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k라는 놈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호 여부 항상 마지막에 다시 체크하는 연습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뭐 얘는 벌어지는 모양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놈. 그래서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벌어지는 모양으로. 됐죠? 자, 문제는 얘인데 얘들아 이건 좀 기억합시다. 원래대로라면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범위를 나눠서 하겠지만 전체 절대값에 한해서 오른쪽이 양수지 그치? 그럼 절대값 벗기면 그냥 바로 쓰세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괜찮을까? 절대값 벗기면 반대쪽에 마일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왼쪽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1 되는 값은 a 더하기 1이랑 a 빼기 1이야. 됐지?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 아래쪽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 요거 풀면 양변에 a 더해서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괜찮을까? 됐어? 오케이? 외우면 참 좋은데 본인이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래프 그려보시라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요게 해가 있으면 좋겠대. 겹쳤으면 좋겠대. 조금이라도. 맞니? 그럼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겹치게 하든가 아니면 해가 없다로 풀어. 그리고 나서 그거 빼고 다라고 답에다 쓰면 돼. 해가 없는 상황을 구한 다음에 그거 말고 반대편 나머지가 해가 있을 조건일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렇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됐니? 그러면 나는 뭘 찾자고 얘들아? 해가 없을 조건 찾아보자. 해가 없을 조건. 저 앞에서 했으니까 해가 없을 조건은. 자, 해가 없을 조건은 안 겹친다였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a-1보단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단 작거나 같다랑 위에 나와 있는 마3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단 크다랑 이 둘이 안 겹쳐야 된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이 부분 마3보단 a-1이 크면 돼. 그리고 누구보다 a 플러스 1보단 2가 크면 돼. 자, 숫자들은 구멍 뚫려 있어. 보라색은 색칠되어 있어. 얘들아, 요게 두 개가 같아도 어때?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으니까 겹치지 않아. 즉,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해가 없을 조건. 첫 번째 거, A는 마4보다 크거나 같다. 쏘리, 마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마1보다, 쏘리, 자꾸 틀리네. 1보단 작거나 같다지. 됐어? 이게 뭐라고? 해가 없을 조건. 그럼 내가 원하는 해가 있을 조건은 저거 빼고 다라고. 그래서 A가 얼마? 마2보다 작다. 또는 A가 1보다 크다. 이게 해가 있을 조건이 되겠죠.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보자.
43번. 자, 이번에는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쉽게 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석대로 풀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가 저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일단 거리낌 없이 각자의 해를 구해줘야죠. 첫 번째 놈은 얘들아 사이값이냐 벌어지는 값이냐? 사이값. 그럼 어떻게 돼? 두근 찾아. 얼마 넣어야 0 돼? 마이너스 1이랑 3 넣으면 0 돼. 말과 3 사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A의 값을 정확하게는 몰라. 그치? 자, 다시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2 x-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괜찮을까? 그럼 얘는 뭐 아래로 볼록한데 두 점에서 만나. 누구랑? 2a 또는 a가 더 작은 값일 수도 있어. 괜찮을까? 그러면 요 케이스에 따라 각각 적어보면 0보다 큰 쪽이니까 첫 번째 놈의 해는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맞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겹치는 게 이런 모양이어야 된대. 그럼 누구를 버려야 돼? 얘를 버려야지. 왜? 나한테 필요한 건 2보다 크다거든. 2보다 작다가 아니라. 이해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마일과 3 사이. 두 번째 거 뭐 한다고? 2보다 크다랑 a보다 작다를 써야 되는데 2보다 크다를 썼더니 어때 얘들아? 2랑 3 사이라는 해가 벌써 나와 버렸지. 더 이상 해가 늘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a는 이렇게 되어야 될 거야. 이거 뭐 잘못 쓰지 않았니 나? X 아닐까 이거? 쏘리. 괜찮을까? 됐어?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A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겹치는 게 없겠지, 그치? 근데 등호 들어가도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A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조금이 아닌가? 네, 일단 한번 정리를, 네, 한번 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준비됐어요? 2차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첫 번째 놈의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그냥 아래로 볼록이고 두 점에서 만나지. 마일과 3에서. 처음부터 그려. 됐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을 원하는 거 맞지? 요 범위지 현재. 됐니? 그 중에서 아래의 식이랑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야 얘도 요거 아니면 요렇게 생겼다며. 맞아?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크다니까 위쪽이 돼줘야 되지. 2보다 큰 쪽에서 위쪽이 돼줘야 돼. 괜찮을까?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어렵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게 더 어렵겠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래프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어렵겠다. 쏘리. 네, 그래서 각각 풀어서 이런 모양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조금 예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림을. 말로 해서는 잘 안 와닿을 거니까. 자, 44번을 한번 해봅시다. 44번. 자, 미치겠죠? A, B, C, D가 막 이상하지,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두 부등식이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일단은 모양부터 생각을 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놈의 해는 아래로 볼록한 놈이 0보다 큰다 위쪽이니까 벌어지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얼만진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올 거야, 벌어지는 모양으로. 맞지? 두 번째 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이 될 거니까 사이값 형태로 나올 거야, 얘들아. 이 둘을 잘 조합해서 거기 나와 있는 해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니네가 때려 맞춰야 돼. 때려 맞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려보셔야 돼. 자, 사이값을 그리는 게 뭐 좀 더 편하니까 일단 그려놓을게.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근데 다음과 같은 1과 3 사이 그리고 4라는 값 딱 이렇게 두 가지의 모양이 나와야 돼. 겹치는 부분이. 그러기 위해선 얘들아 위에 있는 벌어지는 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겹치는 게 1과 3 사이 딱 한 점만 겹쳐 4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직접. 이건 방법이 없어. 그쵸? 그래야 겹치는 게 1과 3 사이랑 4가 딱 떨어지겠지, 그치?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나오는 해는 벌어지는 모양이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아랫놈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사이값 흰색이니까 1과 4 사이 이렇게 해로 나오셔야 돼요. 이건 모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3과 4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7이니까 우리 a는 마칠 두근의 곱 12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원리로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두 근이 1과 4 두 근의 합 부호반대 두 근의 곱 이렇게 A, B, C, D를 각각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어렵죠, 어렵죠?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변별하려고 하겠지. 이제 하수, 중수 정도? 중수, 중상? 뭐 이 정도 변별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얘들아, 45번에 그 대괄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대괄호 X.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 요 놈. 학교에서 했니, 안 했니? 한 번도 안 봤어? 아니면 직접 언급하셨니, 가우스 기호? 조차 안 했어? 네, 일단 2년 연속 안 나왔어. 학교에서 계속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 1학년 때는. 언급하면 할게요. 언급 안 한 반 있으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 놓으시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넘어갔어. 46번으로 갑시다. 또 해 사이에 정수가 껴있는 거 몇 개인지 물어보는 요 문제도 워낙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같이 좀 볼게요. 각각의 해를 구하면 돼요. 승은아, 혹시 위에 거가 사이 값일까 벌어지는 값일까? 네, 그럼 두근은 뭐뭔데? 0 되는 값? 오케이. 그래서 작은 거보단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로 벌어지는 모양의 해를 갖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뭘로 돼? x-a-3과 아이고 지금 한 번만 빠르게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a 더하기 3이랑 a 마이너스 3으로 쪼개지면서 각각의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a.
괜찮지? 자, 그럼 얘는 사이값으로 나올 테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7 위에 건 그대로 아래 거가 a-3이 더 작은 값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그랬을 때 정수가 뭐만 있어야 된대 딱? 8만 존재해야 된대. 요놈의 해에. 겹치는 거를 그릴 거야, 얘들아. -1보다 작다랑 7보다 크다가 있어. 내가 여기에 사이값 형태의 부등식 영역을 표기할 거야. 요 모양. 근데 그 중에 정수 뭐만 포함해야 된대? 8만 포함되도록 해야 된대. 겹치는 구간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잘 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 부등식은 얘들아 항상 기억을 하실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길이가 일정하거나 또는 대칭성을 띠거나. 얘는 길이가 일정해. 얼마? 요 사이 거리 6이야 얘들아. 맞지? 됐어? 이 사이 거리는 얼마지? 8. 사이 거리가? 그럼 얘보단 짧을 거야 저 길이가. 됐지? 이걸 내가 왜 말했냐면 얘를 안 말하면 하나에 더 따져야 돼서 그래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 자, 그럼 나는 이걸 그려서 8이 포함되도록 해야 돼. 그치? 뭐는 포함되면 안 되지 얘들아? 9라는 건 포함되면 안 돼. 맞아? 그러려면 저놈의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a 더하기 3이라는 게 8과 9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겹치는 구간에 8이 포함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총 6이라고 했어. 절대 얘까지는 갈 수 없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알아서 잘릴 거야. a-3이라는 값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니네가 또 여기에서 -2는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고. 이걸 굳이 안 따져도 된다고. 왼쪽은 8을 포함하려면 무조건 여기 중간에 잘리게 되어 있다고. 구간 길이가 6으로 짧기 때문에. 됐어? 생각하고 풀어야 시간 낭비 안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왼쪽은 절대 안 겹치니까. 됐지? 자, 8과 a 더하기 3은 9 사이에 위치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항상 체크하는 거라고. a 더하기 3이 얘들아 8이면 어때요? 8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포함해요. 왜? 색칠되어 있잖아. 얘가 8이어도 8은 포함될 거 아니야. 그래서 8은 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가 9면 안 돼. 그럼 9도 포함돼 버리니까 오케이. 오른쪽은 등호 안 붙어. 끝. 양변에서 3 빼서 5 이상 6 미만이라는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나? 괜찮니? 힘들어 보이네요. 자, 47번에 2번만 한번 해볼게요. 네, 47에 2번 봅시다. 자, 요 문제가 바로 그 두 번째 케이스야. 대칭성을 띠는 문제인데 잘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얘들아, 일단 위에 놈에 이런 부등식 나와 있고 K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음수 붙여줘서 이렇게 사이값이다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풀면 돼. 바로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2를 더해 주시면 첫 번째 식의 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2-k보단 크고요. 2+k보단 작다가 될 거야. 자, 이 부등식 모양의 특징이 바로 숫자 2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2에다가 k를 더한 값, 2에다가 k를 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 갈까?
아, 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참 편리하게 풀 수 있다.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왜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다 듣고 있어. 씨. 야, 이러면 너무 쉬워지잖아. 끝났네요. 에이. 자, 말과 3, 4, 2. 얘들아, 이미 정수 몇 개야? 이미 이게 5개야, 그치? 맞아? 그렇잖아. 마일 0, 1, 2, 3. 5개야, 그치? 이 5개의 정수를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초록색이. 이해가요? 즉,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이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런 모양이 나와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림을 극단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을 맞춘 거야, 초록색.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E-K가 왼쪽에 여기 있고 E 플러스 K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됐니? 즉, 이 관계는 안 따져도 돼. 왜? 왼쪽의 관계만 따져주시면 얘는 어차피 3보다 클 수밖에 없어.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양쪽 다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왼쪽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E-K가 마일보다 작다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미안합니다. 자, K는 3보다 크답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여기 구멍 뚫려 있어서 마일을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K의 최소값, 정수 최소값 답은 3번. 4가 돼줘야겠죠. 48번 한번 빠르게 합시다. 봅시다. 자, 만족하는 정수의 해가 1개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 이거 사이값 형태로 나오죠. 아래로 볼록의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랑 4 사이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놈이 이제 문제인데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뭐 둘 다 체크해 놓읍시다. 다시 위에 놈은 현재 마이랑 4 사이 이렇게 모양이 됐을 거야. 맞지? 아래 놈은 모양이 2랑 A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랑 2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그래서 겹치는 정수가 하나였으면 좋겠대. 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번의 경우는 일단 확실한 걸 먼저 수직선에 표기하시면 돼요. 마이랑 4. 그때 누구? 얘. 2랑 A. 그럼 내가 2는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거든? 좀 더 넓게 썼어, 그냥. 됐지? 그냥 오른쪽으로 그릴 건데 정수를 하나만 포함해야 된대. 그럼 얘들아, 2랑 4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니? 3밖에 없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3을 포함해야겠지. 이해가요? 그럼 이 A가 멀리 있어도 어차피 3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랑 겹치는 거니까. 이해갈까? 다시 이 A가 여기에 있어도 3을 포함하는 거지. 어차피 다른 정수는 절대 포함할 수가 없다고. 즉 1번의 경우는 A가 뭐보다 3보다만 크면 아무 때나 다 됩니다. 정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겹치는 정수. 됐어요? 3보다 크다 끝이야. 등호도 없으니까. 됐지?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가죠. 마이부터 4까지가 있는데 자, 요번엔 이 그림이야. 2보다 작은 쪽. 그래서 내가 2보다 작은 쪽을 하려고 하니까 요 사이에 얘들아 정수가 몇 개 있니?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3개 정도는 있어. 그럼 내가 잘못해서 좀 넘어가면 너무 많이 포함하겠지. 하나만 포함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따져야겠지. 뭐는? 바로 옆에 있는 1은 포함하되 0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거야. 그래서 A의 위치가 2,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1은 포함하는데 겹치는 구간에 0은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등식으로 쓰면 0보단 a가 큰데 1보단 작다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따질 건 등호의 유무. 1에 등호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나는 1을 포함해야 돼. 근데 a가 1이면 구멍 뚫려 있어서 포함하지 않는 게 돼버려.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돼. 1쪽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a는 0이어도 되겠다. 왜? a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멍 뚫려 있으니까 0은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0과 1 사이 또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두 개 다 쓰셔야 답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 일단 51번을 먼저 풀어볼래요? 내 예상에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조건을 까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51번을 먼저 풀고 내가 49번을 연달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전체 텃밭 같은 게 있고 그 가운데 꽃밭을 만들 예정이고 맞죠? 나는 길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 얘들아. 길의 폭을 우리는 x라고 잡겠대. 다 x야. 그리고 전체 길이가 현재 9랑 6이라고 나와 있네요. 됐죠? 됐지? x는 당연히 그러면 뭐보단 크겠니? 0보단 커야겠지. 일단 이건 패시브야. 가지고 가는 거야 무조건. 그쵸? 그런 다음에 길의 너비라고 하면 얘들아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전체 가로의 길이 2x 더하기 9 괜찮을까? 곱하기 2x 더하기 6 괜찮니? 이게 뭐야? 전체 넓이야. 그치? 여기서 뭘 빼야 돼? 54를 빼면 그게 바로 길의 넓이가 되겠죠. 됐어요? 얘가 그래서 54 이상 100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그냥 푸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6, 9, 54는 어차피 사라질 거야. 상수항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4x 제곱 얼마? 12에 18 30x 얘가 현재 54 이상 100 이하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양변에 2 나눠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2x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2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 2x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5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됐니? 네. 자, 위에 거 풀면 뭐 나오니 하느라? 사이 값이야? 벌어지는 값이야? 0 되는 값은 얼마인데? 인수분해 생각해 보시면 2랑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9의 마삼이다. 그치? 0 되는 값은 2분의 3과 마구야. 그쵸? x는 마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음수인 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양수여야 되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2, 1에 얼마가 될까? 마시 10의 마5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가. 그럼 얘도 2분의 5라 얘는 사이값 형태니까 마10보단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3, 2분의 5가 나오는 것 같네요. 괜찮을까? 요게 답이에요.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 삼각형까지밖에 못하겠네. 자, 그 왼쪽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2차 부등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서 예각둔각 49랑 50번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조건이 뭐죠? 가장 긴 변. 오케이. C가 가장 길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뭘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불러. C제곱이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게 바로. 됐어? 그럼 잘 봐. 지금 이 초록색 상황은 얘들아, C가 가장 긴 변이고 A, B가 다음과 같이 직각으로 된 형태야. 됐어? 나 길이 유지한 상태에서 예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A, B는 유지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예각이 되려면 요게 좀 각이 작아져야 되거든? 살짝 눕힌다고 생각해봐. 한 요 정도? 괜찮을까? 그럼 A도 그대로야. 그럼 누가 짧아졌겠니? 당연히 C가 기존 거보다 짧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이제는 C제곱이 작겠지. 됐어요? 요게 뭐였어? 예각삼각형의 조건이에요. 반대로 B를 반대편으로 눕혀. 그럼 이 기존보다 C가 길어질 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C제곱,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근데 둔각은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삼각형 성립 조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둔각은 요거에다가 C라는 놈은 대신 A 더하기 B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삼각형 성립 조건을 항상 같이 써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써도 돼요. 직각이나 예각은 요걸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 만족이에요. 저 두 식을 만족하면. 근데 둔각 삼각형 조건은 삼각형 성립 조건 따로 생각이구나 라고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바로 갑시다. 49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9가 예각이야? 예각은 그럼 저 핑크색만 만족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가장 긴 변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 요거만 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얘들아, 삼각형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건 패시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문제에도. 됐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야 정리하면? x 다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0보다 크다가 되실 거고요. 벌어지는 모양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당연히 답은 4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오케이. 숙제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